나에게 준 상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아들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면 되게 냉소적이거나 무반응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엄마가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편애하기 때문에 만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클리닉 피안에서 정신분석 진행하고 있는 박우란입니다. 지난번에 하우투에서 여러분들 뵙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많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어서요, 굉장히 반갑고, 오늘 또 중요한 좀 유익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스라이팅, 자식들이 먼저 이 엄마의 잔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먼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좀 핫한기도 한. 이제 어쨌든 심리적인 혹은 심리학의 어떤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스라이팅이 무조건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기가 쉽고. 근데 그 가족 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이해관계가 뭐 사랑의 관계, 애착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좀 단순하게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 욕구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을 할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이 전적으로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데 매일 집에 돌아온 가장이 뭐 아내나 아이들한테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다 죽어. 내가 없으면 우린 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라던가, 아니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라던가, 그래도 내가 내 딸이 있어서 살만하다. 그게 다 나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뭔가 가족과 조금 분리해서 나만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할 때 자꾸 어떤 제약이 걸린다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장치들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인한 하나의 증거는, 근데 굳이 어머니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딸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이 내 발목을 붙들어서 내가 어떤 온전한 선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내가 왜 그 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 불편한 반응이 온다거나 일종의 뭐 감정적 안가품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깎인다 이런 있으면 집에서 나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가 좀 자존감 부분이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그 자식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뭐 무의식적인 의도이나마 했다기보다는 엄마 자신이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스스로의 자존감 문제가 있거나 엄마 스스로가 뭐 일종의 자기 경멸이 있거나 굉장히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투사되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도하게 자꾸 내 자존감을 침해하고 침범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면 정말 분리가 필요한데, 이 분리는 엄마를 제거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게 어머니 문제구나, 엄마 스스로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하고 관계에서 자꾸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나는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특히 엄마와 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단순히 엄마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고 혹은 연민하고 이런 지점이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와 엄마라는 타자의 문제라는 것이 조금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자꾸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혹시 엄마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집착이나 유착에 의한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내가 그 부모의 문제와 내 문제를 조금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사실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좋은 사이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왜 좋아야 될까요, 사이가? 그래서 왜 정말 우리는 꼭 가족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가족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는 우리가 현실 원칙이나 쾌락 원칙에 따라서 불쾌한 감정, 불편한 것은 자꾸 밀어내고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감정 혹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굳이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도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없는 걸로 느끼거나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거나 표면화되는 거를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편집적으로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갈등을 표면화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의 하나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근데 저는 이 갈등이 엄마가 불편하고 부모가 불편하지만 그것을 외연화하지 못하고 그래도 잘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밑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가 아니라면 의지할 곳이 기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꼭 그거는 부모님들이 나를 놔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혼자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있어도 또 잘 버티고 잘 견뎌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요. 상상 속에서 상상적 사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랑 사이가 틀어져서 나쁜 딸이 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이렇게 딸하고 불목해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한 상상적 불안이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또 혹은 갈등이 일어나서 아주 표출이 돼서 파국으로 이른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시간에 의해서 해결이 되거나 이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들은 이렇게 딸한테 상처를 주고도 좀 쉽게 잊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준 상처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뭔가 아들은 대해서 연민이 절절하고 어머니들이 되게 애틋하고 뭔가 아들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딸들이 내가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면 되게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하거나 무반응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딸을 편애하기 때문에만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성적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이 어떤 결여를 메우고 타자를 보충하고 타자를 케어하고 타자를 보살피는 그런 타자가 또 필요한데 여성에게는 그게 남편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딸들은 왜 메워주지 않느냐, 딸들의 상실은 왜 자꾸 방치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딸은 타자로 보질 않아요. 타자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나의 연장선에서 느끼거든요. 여성들이. 나의 일부, 나의 연장으로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딸을 소외시키고 아들로부터 혹은 뭐 남편으로부터 딸을 자꾸 방치하고 소외시킨다면 이거는 편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 스스로를 타자로부터 소외시키는 방식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왜 어머니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새끼가 배부른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다. 사실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듣는데 아빠들은 이제 만약에 아이를 집에서 혼자 보라고 하면 아빠들인 남성들은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애한테 밥을 안 챙겨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밥때가 됐는데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챙겨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정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조가 내적인 구조에 의해서 타인이나 세상이나 상대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여성은 이 에너지나 구조가 외부로 향해 있다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픈 것보다 타자가 배가 고픈 것을 빨리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타자를 자꾸 보충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정 문제로 보기보다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굉장히 흔한 현상 중에 하나고 엄마 스스로를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처럼 여성인 딸도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성과 남성은 이제 생물학적인 남녀의 구분은 아니고요. 구조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내적 구조가 다른데 이 구조가 다른 거는 사유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 사유 구조가 다르다는 건 언어 체계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남편은 도저히 공감 능력이 없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연인들 사이에서도 남자친구가 혹시 소시오패스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공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 언어의 문제, 사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성이 심리학에 훨씬 관심이 많잖아요. 내적인,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건 관계를 중심으로 고통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심리학이라던가 혹은 관계에 집중하는 부분이 에너지가 훨씬 적죠. 이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차이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차이는 남성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그래서 뭔가 능력이라던가 역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이야기하면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결여감에서 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메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근데 나를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자꾸 메우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이 구조적인 차이의 이해를 조금 많이 하고 나면 감정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억울함이라던가 서운함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상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이나 아이에 집착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엄마에게 완벽한 엄마를 강요하는 이 사회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이 반드시 있죠. 그 사회적 측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완벽한 엄마, 좋은 엄마를 요구하는 사회라는 건 이게 조금 더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사회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게 좀 더 가부장적이고 부성적 질서의 어떤 사회적인 담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학습이 되죠. 이런 것도 무의식적으로 물려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어쨌든 그런 부성적
질서 체계로 움직이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요구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사회적 요구만이 아니라, 물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상적 자아라는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크면서, 그래서 실제 나와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길 때 방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역할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상적인 상에 더 사로잡혀 있느냐. 이상적인 어머니상, 이상적인 자녀로서의 역할,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요구뿐만이 아니라 개인마다 구축되어 있는 상들이 공통적으로 있으면서도 개인 차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더 역할에 매몰되면서 내 상태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소외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역할은 역할일 뿐이고 내가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혹은 역할로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역할이나 이미지로 모든 것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합의하는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노멀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상식이라는 건 뒤집어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불안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게 사로잡히거나 매몰되어서도 어렵다. 또 다른 증상이 또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엄마가 그럼 상처, 그러니까 딸의 상처를 어느 정도 좀 바라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거리겠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리인데요. 일단은 어머니나 딸들이 이제 엄마의 탓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여성적 문제이긴 한데, 어머니가 딸들을 놓아주지 않거나 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유착, 애착, 물론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놓아주지 않는 경우,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올가매고 있는 올가미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딸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내가 왜 그 거리를 허용하지 못하는가, 엄마와의 분리나 어떤 상실을 내가 왜 견뎌내지 못하는가, 그걸 너무 왜 불안해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턱 밑에서는 엄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제 근데 이게 거리가 떨어져야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거리를 두는 데서 발생하는 불안이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증상적으로 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해결은 조금 이제 뒤에 2차적인 문제고요. 그 불안이 뭘 말하는지는, 그 불안을 충분히 겪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상태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조금 직면하고 겪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저런 영상, 저런 영상 다 보여줘도 엄마는 이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부관계 갈등이 돼서 오시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딸들인 경우에는 저희 엄마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들인 경우에는 저희 남편을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뭐 심지어 그래서 남편분들이 다녀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내가 엄마나 남편이나 타자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이 조금 변해주면 내가 훨씬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조금 덜 불행할 것 같고 이것도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힘을 덜 들여서 같이 좀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들어있거든요.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마저도 사실은 좀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엄마가 막 고통을 호소하시지만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버지랑 이혼을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엄마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을까? 막상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제안했을 때 왜 달라지려고 하지 않을까란 답답함들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변화를 해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진짜 만족이 오면 변화하거든요. 그게 이득이 되면 변화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때는 표면적인 이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만족, 이득, 유지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 데는 은밀한 만족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그 은밀한 만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요. 뭐 정말 자식을 제물로 삼는다던가 나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던가 그런 큰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유지되는 은밀한 만족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걸 다루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전혀 의식할 수 없지만 유지되고 있는 무의식적인 만족 혹은 무의식적인 쾌락, 무의식적인 이득들 그것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타인이 강제적으로 포기시킬 수 없거든요. 막상 엄마가 변화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딸들이 좋고 남 좋은 일 할까요? 그래요. 부모 자식이라는 엄마는 엄마이어야 한다는 정말 부모다워야 한다는 우리의 어떤 요구와 기대가 이 변화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더 큰 좌절을 갖게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엄마도 나도 모든 타자들이 다 비슷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한 어떤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데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남 좋은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불편함, 불행감이 계속 온다면 우선은 내 욕구, 내 기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그럼 나 혼자 해결해야 되냐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어느 만큼 내가 감수하고 해결하는 만큼 내가 좀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런 어머니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네.